이제 9번째 보내기 글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공식적으로 가볍게 몸풀듯이 연습을 했는데요. 팔레트 작성이었죠. 이 팔레트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 실전 연습을 많이 안 해보신 거죠. 이론적으로 알고 몇 번 해보셨지만 실제 글쓰기를 할 때는 좀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이번 시간에는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팔레트는 중간에 여기 뭐 책으로 된 대문이 있습니다만 음악책으로 된 대문이 있는데 가운데에 원의 중심을 놓고 주제, 글감, 제목 이런 것들을 쓰자, 그리고 생각을 펼쳐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점은 원을 중심으로 펼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처럼 쭉 써나가는 것은 나중에 그것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한 판에다가 모든 걸 다 만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도 여기다 덧붙일 수 있고 안 써도 되고 생각을 펼쳐놨지만 나중에 안 써도 되니까 마치 팔레트 같다고 해서 팔레트라고 하는 비유를 지금 제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을 그리기 전에 팔레트를 하나 만드는 식으로 원의 중심에 주제, 글감, 제목을 쓰고 생각을 펼치는 첫 번째는 주제, 글감, 제목에 충실하게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가운데로 집중해야 되니까 다시 추상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중심을 확인하고 다시 또 펼쳐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을 중심으로 돌아 하는 게 첫 번째 요령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쓰는데 자유롭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서 쓰지만 이왕이면은 끼리끼리 같이 묶으면서 써보자 하는 것이었고, 또 끼리끼리 묶여진 것들은 어떻다고 했죠? 세 번째, 줄서 해서 나름대로 비중이 중요한 것, 높은 것은 안쪽으로, 비중이 좀 약한 것은 바깥쪽으로, 또 강조해야 될 것은 안쪽으로, 조금 약화시켜도 좋겠다는 건 바깥쪽으로, 범위가 넓은 건 어떻게 되죠? 안쪽인가요? 바깥쪽인가요? 영향 범위가 넓다 그러면 안쪽이 되는 거고, 영향 범위가 좁아질수록 바깥쪽이 돼서 어떻게 보면 나무 뿌리 같은 건 똑같이 펼쳐지는 거죠. 나무 뿌리. 그래서 그러나 이 바깥쪽으로 있다고 해서 이것이 약한 것들은 아니죠. 뭐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어느 경우에 지역적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작은 모세혈관이나 아주 작은 잔뿌리들이 모으면 이제 거대한 뿌리가 되고 다시 거대한 나무 줄기가 되고 거대한 나무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사실 없습니다. 너무 지역적으로 빠지면 안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펼쳐나갈 때 이 옆으로 펼쳐나가는 이 주변으로 펼쳐나가는 이 갈래들은 크게 봐서는 한 글쓰기 할 때는 한 3갈래 내지는 5갈래 정도면 족합니다. 1갈래, 2갈래, 3갈래. 그래서 말하자면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펼쳐가도 되고요. 머릿속에서 그걸 의식하면서 이건 서론 쪽이겠다 하면서 아예 3갈래를 만들어 와서 그렇게 하는 방향도 있고, 아예 기승전결을 머릿속에서 염두해두면서 4갈래로 나눠갈 수도 있죠. 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식으로 해서 머릿속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요거를 떠오르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배열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책의 경우에는 한 10갈래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바라보는 10가지 시각,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책으로 됐을 때는 이게 10갈래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 10갈래로 나갔을 때는 첫 번째 시각, 두 번째 시각, 세 번째 시각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실이란 무엇인가 뭐 했을 때 역시 10갈래 시각, 7갈래 시선 뭐 이런 식으로 펼쳐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글과 책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구성을 작성하는 것인데, 구성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구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초보자들한테 또는 아무리 전문가들한테 할지라도 구성이 처음서부터 잘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글을 잘 쓰는 전문가들도 이런 방식으로 쓰면 훨씬 간결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요. 3갈래에서 5갈래는 앞서서 기승전결이라든지 뭐 기서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부, 2부, 3부, 4부, 5부로 해가지고 책을 쓸 수도 있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으로 해서 책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예 큰 굵직한 갈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보통 셋에서 5갈래를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보다 작으면 숫자가 적으면 너무 빈약해져요. 이런 경우는 됩니다. 찬반 그러면 딱 2갈래만 하면 되죠. 찬 쪽 의견들을 쭉쭉 펴나가고 찬, 반 한 다음에 쭉 펴나가고 반은 이쪽으로 또 쭉 펴나가고 그런 경우는 2갈래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3에서 5 정도 하고 7갈래 정도도 괜찮은데 무난한 건 3에서 5단계 정도가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이랑 7가지 습관을 쓸 때 7가지는 다 떠오르죠. 제목은 떠오르는데 7가지가 뭐다 이거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3에서 5가지 정도로 잡아주면 머릿속에서 기억하기가 좋기 때문에 책들도 보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자잘그레하게 나눠놓지 않습니다. 제가 쓴 글도 22꼭지의 책이 22꼭지의 글로 책을 썼는데 22꼭지를 다 나열하지 않고 그거를 5부로 나누는 식으로 6부로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부 근데 좀 더 자세하게 하면 22개 꼭지가 배열되는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면서 쓰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몇 단계를 파고 들어갈 거냐 앞에 것은 다각도라고 했죠. 펼쳐나가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심도는 몇 가지 가느냐 했을 때 이 단계도 대체로 3에서 5단계 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대한민국 법률처럼 되그래요. 그래서 뭐 한 7단계 정도가 쭉 나가서 도대체 이게 어느 법에 속한 어떤 건지를 따져서 한참 7갈래의 어떤 주소를 찾아가야 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에서 5단계만 해도 무난하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1단계로 해서 찬반하고 나는데 찬성한다. 왜냐하면 뭐뭐시다. 반대한다. 왜냐하면 뭐뭐시다.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한 단계나 2단계 정도 되면 굉장히 좀 소략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심도가 없는 글이 되버린다 하는 거니까 3에서 5단계 정도로 나가는 정도로 펼쳐놓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물론 주제에 따라서는 더 복잡해 나간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이 세상을 갖다 법이라고 하는 체계로 이거를 다 얽내야 되는 거죠. 규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한 7단계까지 쭉 나갑니다. 몇 점, 몇 항, 무슨 몇 절 뭐 하는 식으로 해서 쭉 나간다고요.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글을 쓴다기보다는 그런 체계 전체를 중요시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대부분은 파고 들어갈 때 3에서 5단계 정도 파고 들어간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3에서 5 정도를 염두에 두자 하는 것을 어느 쪽으로든 갈래가 3에서 5단계든 아니면 단계가 3에서 5단계든 그 정도의 것을 갖고 주제를 갖다가 이제 팔레트 형식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면 되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주제를 어떻게 하냐면 주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주제가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여기를 놓고서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비디오를 놓고 이 비디오가 이 비디오 자체에 대해서 쓰는 경우는 주제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비디오를 놓고 글감을 계속 펼쳐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선생님들이 쓰신 것도 지금 팔레트를 작성한 것이 누구는 이 비디오 자체에 대해서 쓴 것도 있고 누구는 이 비디오로부터 떠오르는 자기 생각들을 쭉쭉 펼쳐놓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두 분의 하나씩 정도만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세 분의 하나? 두 분의 하나? 네, 한번 이쪽서부터 들어볼게요. 두 분 중에 하나. 발표하면 네네. 저는 영상을 보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표현하는 방법에는 말도 있고 글도 있고 편지, 노래, 메모, 영상. 예,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떠오르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한테 일단 가운데의 주제를 확정할 수도 있고 요걸 통해서 요걸 하나의 소재로 잡고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글감이나 주제들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확실히 되세요?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자, 한번 메모를 하세요. 이제 계속.
그냥 듣고 좋은 얘기도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보십니다. 지금 이걸 보고 어떤 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활용 방법이요? 네, 지금 아니 좀 전에 했던 것만 말씀해 주세요. 표현 방법 얘기하시죠. 네, 표현 방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이제 말이라던가 글이라던가 뭐 노래, 편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양한 거기에 표현하는 방법 중에 뭐 장소, 장소가 있었고 또 새로운 표현 방식이 있었고 내용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오는 또 감정들이 있었어요. 설레임, 행복감, 기다림, 소통, 사랑, 은혜, 감사 이런 표현의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안에 내용에 있는 것들과 함께 지금 표현 방식에 주목을 지금 하셨죠. 두 분 중에 하나. 왜 여기 넘어가요? 두 분 중에 하나였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네, 이건 연습이니까 우리는 지금 연습해서 뭔가 생각을 어떻게 펼치고 정리할까, 발전시켜 나갈까 이거 지금 하는 것이죠. 이거 몇 번 보시고는 뭐 좋은 글 지금 뭐 방금 작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금 이 발표한 선생님처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처음에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깨지는 경험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막판 급수정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격 차이 때문에 좀 깨졌던, 보통 연인 간에 깨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 이유 또한 현실적 이유인 것 같고, 서로 믿음 부족, 또 조급함, 종교적 이유, 가치관 차이, 또 주변의 반대나 또 소통 부족, 그리고 이제 사람이 움직여서 뭐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깨지지 않나, 이걸 이제 묶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묶지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정반대로 이걸 읽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가는 건 굉장히 행복한 드라마인데 이 뒤쪽에 어두운 드라마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정반대로 떠올리면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걸 보면서 모두가 다 똑같은 행복한 어떤, 야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으면, 저런 연인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만도 아니다는 거죠.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비추어서 이걸 통해서 자기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 뒤편의 것들을 지금 다시 떠올리는 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이거 봤다고 밝은 내용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뭐 좋은 사례를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사생활을 고백을 하셔서 좀 들은 사람이 참 부담스러워져요.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은 편해지는데 들은 사람이 이거 어떻게 다음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이 들거든요. 네, 그다음 두 분 중에. 저는 쓴다로 했거든요. 나는 쓴다 해서 무엇에 대해서 쓸까를 생각하다가요. 뭐 희망, 바램, 일기, 분노, 실망 이런 게 있다가 또 이제 내용이 되게 달콤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탕, 초콜릿, 홍차, 뭐 캐러멜 마키아토 이런 것도 썼고요. 또 하늘을 또 도시 하늘을 바라보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하늘을 쓰는데 뭐 도시의 하늘, 파란 하늘, 바다 위의 하늘, 눈 내리는 하늘, 뭐 태국의 하늘 뭐 이런 것도 좀 쓰고 그랬습니다. 네, 나는 쓴다 하고 또 하늘도 있고 도시의 하늘 여러 가지 지금 쓰는 대상, 쓰는 표현 매체 그리고 쓰는 바닥이죠. 캔버스를 떠올리셨습니다. 좋습니다. 또 두 분 중에 저는 먼저 낙서가 생각났고요. 차 안에다가 낙서했고 벽에다 낙서했고 모래사장에다 낙서하고 하는 모습이 떠올랐고요. 이런 낙서들을 이런 좋은 글귀가 많은 것도 좋겠다. 이런 낙서가 많은 것도 참 좋겠다 싶었고 그럼 이걸 벽화로 만들어 볼까? 근데 벽화 생각하면
좋은 그림들도 많이 떠오르는데 낙하로 이렇게 불량 청소년들이 음지에서 이렇게 많이 써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 그럼 이걸 거기까지 떠올랐어요. 네. 이제 낙서로 보신 거죠. 실제로 그 택시에서 이렇게 루즈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장면을 보면 학생들 중에 소수의 학생들은 저런 개념 없는 짓을 하다니 이런 식으로 분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차도 아니면서 남의 차에다가 그것도 그냥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저렇게 쓸 수 있는가 해갖고 비분간개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한 반에 한두 사람? 한두 명 정도? 두세 명? 맞아 이러고 또 짜증나게 이렇게 짜고 같이 또 우연하게 앉아갖고 흥분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양쪽에서 무슨 포스트 플레이 하듯이 두 사람들이 벌떼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거 왜 보여주십니까? 뭐 이런 거죠. 정말 이게 사실 그런 뜻으로 보여준 게 아닌데 모든 걸 도덕적으로 또 해결하는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봤는데 하나는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는 다른 방법, 하나는 작품, 하나는 불법 뭐 이렇게 분류해봤는데 사랑의 표현에서는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휴대폰으로 날려서 보내고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표현의 글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있다는 게 또 오히려 그리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렇게 한 번 하니까 또 답장이 오니까 또 하고 답장이 오니까 또 하고 자꾸 하고 싶은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노래가 자꾸만 들으면 들을수록 또 정감이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복 그다음에 좋은 감정 뭐 보고 싶음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표현하고 싶고요. 다른 방법이 또 없을까 한번 해봤는데 낙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꼭 벽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낙엽 아니면 모래사장 흙 그다음에 물건 같은 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노래를 불러서 그걸 또 보내줄 수도 있는데 이제 글을 썼다 그러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벽에다 썼는데 그게 하나의 작품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또 하나 보면 또 자기도 따라할 그 사람을 따라할 수 있다 그러는 거 있고 또 체험이고 또 본인이 내 표현을 말해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이제 저희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무원 사고의 방식이라든지 뭐라도 이렇게 너무 무질서해질 수도 있겠다. 한 사람이면 분명히 따라할 건데 그러면 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안 떠오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걸 보면서 이게 문제가 되진 않겠다. 저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전혀 안 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로맨티스트들도 있고. 네, 두 분 중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제를 잡았어요. 어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랑 무슨 이유로 헤어지게 되더라도 딴 사람이면 결국 이렇게 만나지 않겠다. 혼자 살겠다.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장면을 보니까 되게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참 든든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4가지로 잡았어요. 애정 표현, 그다음에 감정, 삶의 동반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제 애정 표현에서는 폰, 글, 말, 전화, 메시지 전달, 그리고 감정에서는 기쁨, 행복, 그리움, 평온, 설렘, 의지. 그리고 삶의 동반자에 있어서는 저처럼 이제 부부일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연인,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이렇게 또 관계로 나눠줬고 시공간을 초월한 데서는 낮과 밤, 새벽, 그리고 회사, 집, 공원, 차수 이런 식으로 관계로 나눠봤습니다. 지금 발표를 하시는데 메모를 안 하시고 있습니다. 늘 하여간 들으시는 대로 계속 손으로 뭔가를 쓰세요. 네. 그게 거의 습관화돼야 되고
또 이거는 뭐 공직생활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죠. 뭐 가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만 카메라가 너무 뒤에서 가까이 비춰갖고 막 낙서하는 거가 다 비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라도 좋으니까 계속 끄떡거리면서 뭔가 낙서라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굉장히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 하다 보면 또 들은 것 같긴 한데 또 있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메모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뒷면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걸 갖고 이제 어떤 윤리적 차원으로 보시기도 하고 낭만적 차원으로 보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관점들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근데 혼자서 이 팔레트를 작성할 때는 혼자만의 팔레트에 갇힐 수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의견들을 쭉 나누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팔레트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책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캔버스지만 캔버스가 아니더라도 팔레트를 남의 팔레트를 또 남과 함께 팔레트를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각들을 쭉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인데 보통 보면은 대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옳다는 식으로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정만 서로 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아주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본 것도 아닌데 서로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쫄하고 싸우다 보면 예전에 무슨 연못에 무슨 붕어 2마리가 살았는데 서로 싸우다가 연못이 썩어 죽었다는 뭐 그런 대중가요처럼 그렇게 되기가 딱 좋거든요. 인물 안에서 별것도 아닌 두 사람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막 치고받고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어쨌든 나한테서 동의한다면 동그라미를 2개 치다든지 하고 동의가 안 되면 새로운 것으로 자꾸 넣어간다는 거죠.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선생님들 각자 하실 겁니다. 선생님들의 이름과 선생님들의 어떤 경력과 선생님들의 모든 책임, 권한을 갖고 영광을 갖고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실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충분히 들어보자, 충분히 파고들자, 충분히 다양하게 들어보고 그래서 그걸 메모하는 습관들을 글쓰기에 가지셔야 된다. 안 그러면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늘 놓칩니다. 네, 다음 선생님. 처음에 파레트 하라고 하셔서 너무 곤란했고요. 네.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주제를 사랑이라고 잡고서 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한테 이제 가장 이렇게 강력하게 느껴졌던 게 표현이 I miss you라는 그냥 일반적인 문자 메시지가 갔을 때 그 연인이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그 메시지들이 계속 이제 확대되고 폭발되고 결국에 나중에는 온갖 창의적인 것들의 방식들이 다 되는 것에 조금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근데 막상 파레트로 쓰려니까 그거를 제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갈래로는 남자, 여자 그리고 표현에서 소통이겠죠. 일반, 그 다음에 상호작용, 그리고 방식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는 뭐 음악가, 뭐 메시지를 주다, 뭐 받다, 그리고 생각하다,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가서 새로운 걸 창조하다.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도 뭐 직장인, 뭐 여인에게 받다, 표현, 기쁨, 그리고 나가서 또 창조하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그 표현에서는 일방적인과 상호적인 거 주다와 주고받다로 관련을 나눴고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는 처음에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스스로 그리다 그 다음에 야외로 나가다 옥상으로 가다 이렇게 공간이 변화된 것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찾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공간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에도 주목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떤 사랑의 어떤 세계로 지금 보여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 이제 공간, 시간, 그리고 이게 변화 발전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익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처음에 막연한 건 너무 당연했죠. 이게 봤는데 딱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른다. 그건 표어예요. 구호. 그렇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썼다면 아무도 주의 깊게 생각을 안 했죠. 뭐 보자마자 역시 똑같이 그거구나 하고 뭐 성적표가 오는 거와 똑같은 반응들이죠. 결과를 미리 알고 있죠. 그리고 더 살펴볼 필요도 없는 그런 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좋습니다. 또.
저는 펼쳐놓긴 했는데 잘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주제일까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펼쳐놓은 게 주제가 크게 보면 사랑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그 오비스포스리 그걸로 제목을 잡고 그 다음에 그 글감들에서 내가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가치, 변화, 교차, 시공간, 의미, 그 다음에 정서, 천천히 멈춤. 말씀해 주세요. 쓸 수 있습니다. 네. 천천히 그 가치는 뭘까 하고 지금 선생님들 막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천천히 가치의 가치, 변화, 변화. 예, 정서, 사랑이 주는 변화, 네. 삶의 변화,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교차. 우리가 만남을 원하지만 서로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차되어 지나가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교차에 시공간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라보기. 사랑에는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필수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바라보기에는 나는 멈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대의 움직임을 고요히 봐야지 그게 깊은 공간으로 가고 이해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의미. 사랑에는 반드시 그런 의미가 필요하다. 그거 없이 사랑이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충만. 그런 우리가 사랑을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충만의 감정들. 내가 채워지는 느낌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내가 환한 빛이나 뭐 어떤 기쁨이나 그런 거요. 이렇게 내가 차오르면 그거를 옆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럴 때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그걸 달라 보이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은 균열이 올 거라는 충만.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정서 속에 이제 그 정서는 우리가 사랑을 원하는 정서의 기본에는 욕구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욕구가 어떤 욕구들일까에 대해서 사랑의 색깔이 달라질 거라는 것. 그 다음에 멈춤은 아까 바라보기랑 같은 맥락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공유. 사랑은 제너레이션 세대를 넘어서 전달되는 아주 깊고 큰 감정인데, 그것에 필요한 것은 그 옛날 선사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큰 그 감정의 카테고리는 변함이 없다는 건데, 그것의 핵심이 뭘까라는 것, 공유, 그것에는 공유가 있을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만 속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겠는데, 달콤함,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내릴 때 달콤함을 찾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달콤한 걸 원하거든요. 그것이 주는 위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줄 수 있는 위로의 그런 휴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눔. 그 사랑은 혼자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예전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사랑이란 뭐다라고 정의해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랑이랑 똥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똥과 사랑 굉장히 별개의 의미 같아서 물어봤어요. 왜 사랑은 똥이다? 그러니까 얘가 엄마 똥은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속에만 있으면 그 도끼로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나와서 나누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사랑은 똥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에서 제가 알아차린 게 나눔이구나. 정말 그게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사랑의 주제로 묶어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좀 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직접 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나도 한마디 하시면 좋겠다. 곁들여서. 네. 지금 팔레트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죠. 팔레트를 작성해 아직 글은 안 쓰셨어요.
물론 예전에 살짝 연습을 해본 적은 있지만 팔레트의 작성 방법과 팔레트의 어떤 활용하는 용도 그리고 성격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보충 심화를 드리는 거죠. 이걸 보고서 글을 써라 했을 때는 진짜 막연했죠. 이 형편을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시오. 자유롭게. 그러면 그 자유는 사실상 벽이죠.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뭐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것들이 된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냥 편하게 가운데 하나 동그라미 치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쭉쭉 펼쳐낸다. 계속 어떤 메모하고 아까 낙서란 말 나왔듯이 낙서하듯이 쭉쭉 펼쳐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세 가지 요령, 규칙에 따라서 펼쳐보다 보면 뭐가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잡히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안 쓰면 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 팔레트를 굳이 사용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화가들의 팔레트는 정말 비싼 물감들로, 대가일수록 비싼 물감들로 가득해서 버리기도 아깝겠지만 또 버려도 그것이 별 부담이 안 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겠지만 이건 종이 한 장입니다. 그냥. 그러면 보시고 쭉 생각을 하다가 이거 아닌 것 싶다 하면 그냥 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한 장의 팔레트를 돈 다음 되는 한 장의 팔레트를 그냥 한다는 생각을 갖고 쭉 하다 보면 여기서 그렇다 이제 무조건 막 버리지 마시고 하다 보면 여기서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떠오른다.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이 자체에 대해서 글을 써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사랑의 감정도 나오고 표현 방식도 나오고 표현 대상도 나오고 표현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 자기들 둘이 사랑한다고 온갖 공공장소에 막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하는 표현의 한계나 또 지켜야 될 어떤 자유의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을 글감으로서 빼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글감 하나 빼낸 거 갖고 표현의 한계를 놓고 쭉 쓰다가 이거를 소재로 끌어올 수도 있죠. 문영 선생님이 이제 표현의 한계,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으시고 표현의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우리는 존중하는 어떤 그런 나라가 살고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러나 이것이 공공의 어떤 이익을 해칠 때가 있다 하고 쭉 얘기하고 일전에 이러한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 예를 들어죠. 예를 들어.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걸 예로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하고 결론으로 끌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비디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흥미있고 참신한 어떤 사례로 이거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자체를 예시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주제가 되거나 소재가 되거나 예시가 되거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 보이는 거죠. 마치 이 비디오 속에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그랬듯이 사랑에 빠지니까 뭔가 자기 마음을 좀 더 상대에게 정말 잘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뭘 갖고 지금 어디에다 쓸까 해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랑에 빠지니까. 이렇게 달리 보이기 시작하지만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들이 무슨 사고를 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도 또한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고 관점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팔레트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펼쳐나갈 수도 있고 또한 이 어떤 것을 소재로 해갖고 자기 생각을 이건 어디다 썼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저 부분은 내가 어떤 소재로 썼어야지 하고 스크랩하고 또 메모하고 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그것 자체를 주제로 잡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위한 소재로 글감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시 말해라고 하는 것을 펼칠 때 이러한 것들이 좋은 팔레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팔레트를 작성하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시 말해를 덧붙여서 펼쳐가기도 하고
또한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시 말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시흥시를 널리 알리고 싶다 했을 때는 저걸 보면서 야 시흥시에도 이런 식의 걸 뭐 할 수 없나 하는 식으로 이걸 또 활용할 수도 있겠죠. 시흥시에도 이런 악보로 된 철제 대문을 만들 때는 없을까? 꼭 악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 뭐 호조벌의 이미지라든지 또는 뭐 어떤 저수지가 7개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 저수지. 그럼 7개의 저수지를 어떻게 형상화할 수 없을까? 하는 식으로 계속 응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감을 찾아내고 주제를 펼쳐내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팔레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좀 쉬셨다가 다시 다음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